유럽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원전 수주를 받은 루마니아입니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데요. 이웃 나라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영향을 받아 라틴어가 어원인 루마니아어를 씁니다.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많은 경제적 도약을 이루는 중이지만 2019년 유럽에서 발표한 1인당 실제 GDP가 9,110유로로 여전히 유럽연합 내에서는 가장 가난한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다른 선진 유럽 나라들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다는 사실 아시나요? 루마니아는 이미 2015년에 최종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이 2020년 목표치인 24%를 넘은 2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2020년 목표치인 2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루마니아 에너지 분야 국가 규제기관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 기준 에너지당 전력 생산 비중은 수소, 석탄, 풍력순입니다. 어떻게 수소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활발할 수 있을까요?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연합 내에서도 두 번째로 천연가스 생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어 수소 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의 신재생 에너지 총량은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를 선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특성상 강력한 햇빛과 흙의 연한 덕분에 해상 풍력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눈에 띄는 이유는 앞서 말한 2007년 유럽연합 가입과 관계가 깊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세 가지 변화가 요구되었는데요. 바로 낡은 플랜트 제거, 초국경적 에너지 발전, 그리고 에너지 정책 개혁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는 빠른 국가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기술 때문에 발전이 쉽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산업화의 기반이라 불리는 전력의 어려움을 겪어 상당수의 전력을 수입했는데요. 원래 루마니아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부터 루마니아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죠. 또한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마니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 루마니아의 원전을 한국이 수주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 원전 운영 정비 시장 등 원전 전주기에 걸친 해외 사업을 수주받으려 엄청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산업인 중대형 상업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및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산업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를 진행한 한수원은 루마니아 원전 운영 정비 시장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체르마보다 1, 2호기가 상업 운전 중이며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대형 설비 개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들 원전에서 운영 정비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향후 루마니아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루마니아를 직접 방문해 한수원의 루마니아 원전 사업 의지를 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일방적으로 괴롭힌 사건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다 도쿄올림픽 기간이었던 지난 8월 4일 루마니아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기업인 일진전기와 협업에 참여한 1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기동용 변압기 공급 국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이죠. 한수원이 원전의 대형 기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수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일진전기는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을 맡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인 기동용 변압기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부속 품목의 주기적인 교체 등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유럽 가동 원전 운영 정비 사업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루마니아 3중 수조 제거 설비 및 방패물 저장고 건설, 슬로베니아 크루쇼코 1호기 계속 운전 설비 개선 및 신규 원전 사업 등 후속 대형 사업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성과는 한수원과 국내 원전 기업의 상생을 통해 국내 원전 기술 수출 판로를 확대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해외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국가의 미래를 건 원전 사업을 죄다 한국에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주로 유럽 가동 원전 운영, 정비 사업의 주요 공급사로 매김되었으며 루마니아가 계획 중인 신규 원전 사업 등 후속 대형 사업의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원전 사업으로 사업을 이어왔던 한수원이 해외 건설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 하나인 원전은 위험한 면도 있는데요. 원전의 위험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방사능 유출을 동반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문제는 발전소 폭발로 핵연료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원전의 핵심은 핵연료를 수조에 가둔 후 여기에서 발생한 연료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특히 핵연료는 어마어마한 열을 내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핵연료 온도가 치솟아 자칫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킬까 염려되어 현재까지도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쏟아부은 지하수는 방사능 오용수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일본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지하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정말 일본은 어디까지 민폐를 끼치는 걸까요? 세계에서 원전의 설계, 시공, 운전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러시아, 중국 3개국 뿐입니다. 미국은 시공 능력을 잃었고 프랑스, 일본은 시공 능력에 신뢰를 잃었죠. 영국은 1980년대 태양광 발전 열풍이 불면서 원전 산업이 붕괴돼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불리는 핵폭탄 해체 기술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원전을 짓지 못합니다. 일본은 원전으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한국은 이번 루마니아 수주로 다시 한번 원전 최강자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덕한 서강대 명예교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현재 완성된 기술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원전이 위험해서 안 된다면 매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자동차는 왜 계속 사용하는가? 원전 운영기간인 30-40년 동안의 자동차 사망자 수와 원전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전 시장은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만 있으면 국내 기업에게는 또 다른 먹거리 사업이 되는데요. 마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투자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지난해 한전,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함께 팀코리아를 만들고 해외 수주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한수원은 체코 수주를 성공시키기 위해 체코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체코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한수원의 이러한 활동 덕분에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한국은 갑자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사가 되었는데요. 원래 동유럽은 러시아에게 원전 건설을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체코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신규 원전 사업 국가에서 배제하며 상황이 반전되었죠. 결국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 프랑스,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중국 날짜를 지키지 못해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해외 원전 시장 개척에 성공해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르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